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4월 27일 수요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 나스닥 4% 급락, 두 번째, 베이징 봉쇄 초읽기, 세 번째, 6월 공매도 전면 재개 안 한다, 네 번째, 원달러 환율 1250원 돌파, 마지막 다섯 번째, 한국의 1분기 GDP 0.7% 성장. 이렇게 5가지 뉴스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봉쇄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요, 나스닥이 무려 전일 대비 4% 폭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요, 나스닥이 4% 하락한 12,490포인트, S&P가 2.8% 하락한 4,175포인트, 다우지수가 2.3% 하락한 33,24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3대 증시가 모두 폭락하는 가운데서요, 특히 미국의 전기차의 간판인 테슬라가요 12%나 폭락했는데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최종 인수한다고 밝히면서요,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를 큰 폭으로 하락으로 이끈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의 봉쇄 뉴스도 살펴볼게요.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마저 도시 봉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당국이 26일에서 30일 전체 16개구 가운데서 11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의 코로나 핵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11개구의 주민이 2천만 명이나 돼서 베이징 전체 주민수의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 봉쇄의 범위와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수검사의 결과가 베이징 봉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자, 베이징에서는 25일 하루에 도시에서 3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22일 이후 누적 감염자 수는 100명에 그쳤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데도 100명밖에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도시를 봉쇄할 정도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는 이유는 지난번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동안 업적으로 선전했던 코로나 방역 성공을 10월 장기 집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요, 바로 베이징의 한 검사소에서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늘어선 장면인데요. 집계되지 않던 잠재적 코로나 확진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베이징도 전수검사 이후에는 감염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느낀 시민들은 마트에서 연일 사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의 전면 봉쇄로 인해서 이미 혼란에 빠진 글로벌 공급망이 베이징이 봉쇄할 경우에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달리 베이징은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지만 도시 봉쇄가 계속되면 베이징의 주요 항구들의 하역과 선적이 늦어지면서 원재료와 부품 수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봉쇄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하이 항은요, 물류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늘어져서요, 봉쇄 전보다 컨테이너선의 항구 체류 기간이 14일로 봉쇄 전 대비 3배 이상 길어진 상황입니다. 자, 중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세계 경기를 그리고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상반기 중 공매도 완전 재개 안 한다는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인 6월 주식 공매도를 완전 재개했다는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자 전면 금지된 이후에 작년 5월에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을 대상으로는 일부 공매도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근거로, 그리고 전 세계 G20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올해 6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려고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의 잔액은요, 지난해 5월, 즉 공매도가 재개될 때는 4조 8천억 원 수준에서요, 현재 12조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0.5%
0.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경제에 반토막 났는데 공매도 완전 재개 개미들 분노한다는 기사에 따르면요, 공매도 잔액 비중으로 상위 5개 종목은요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HMM, LG디스플레이, 두산퓨어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뉴스는요, 바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원달러 환율이 결국 1250원을 넘었다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90전 오른 1250,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23일 1266원 이후에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2020년 12월 1082원에서 어제인 4월 26일 125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요,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행보와 중국의 베이징 추가 봉쇄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김승혁 NH선물연구원은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2분기 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크게 오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고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관련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어제인 26일 2022년 1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분기 GDP는요, 전기 대비 0.7% 성장해서 시장의 전망치인 0.6%를 소폭 상회했고요.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4분기 1.2% 성장 대비해서는 둔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분기 GDP가 0.7% 성장하는 데는 수출이 가장 큰 공헌을 했는데요. 수출은 전기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하면서 GDP 성장을 이끈 반면에 민간 소비는 0.5%, 건설 투자는 2.4%, 설비 투자는 4% 감소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출이 이어질까 4월 실적을 보면 4월 20일까지는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했다고 하네요. 또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민간의 소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수출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수출입은행에서도 2022년 1분기 수출 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수출액은요 1729억 달러, 즉 한화로 약 210조 원을 기록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했고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수출입은행은 올해 2분기에도 수출액이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73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출입은행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인 수출 선행 지수는요, 이러한 상승폭이 작년 3분기에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로 내려올수록 주요국의 경기 상승세 둔화, 제조업 신규 주문 감소, 그리고 기조 효과 감소 등으로 인해서 증감률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요,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요 수출입 실적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는 연간 누계액이 벌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네요. 영상의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주로 다룬 뉴스였는데요. 4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경제뉴스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